한덕수가 감히 권한대행인 주제에 우리 말을 무시하고 잘 협의해보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너 한번 맛 좀 볼래? 네, 이게 좀 심각한 건데요. 사실은 오늘 한덕수 대행의 탄핵에 대한 얘기가 아시아투데이 뉴스에 계속해서 속보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계속 아시아투데이에서 속보 이러고 뜨고 있는데요. 일단 박찬대가 한덕수 탄핵 절차 착수라고 했고요.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수사에 타협 없다라고 하면서요. 한 대행 탄핵 절차를 착수했는데요. 내일 모레군요. 본회의에 올리고 27일 아니지. 내일 모레 공포하고 27일 본회의에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 특검법 헌법재판관 타협안 협상을 시작해달라고 했는데요. 자, 보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 특검법 헌법재판관 타협안을 협상을 시작해달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찬대는 바로 한덕수 탄핵 절차를 착수시켰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네. 네, 이 부분 의미 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정치인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고서라도 대통령이 국회 내에서 1당과 2당이 말입니다.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전혀 협의하거나 상의하고 상대방 얘기에 경청하지 않으면서 1당이 일방적으로 자신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마구마구 자기의 의안을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은, 그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니네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수결 원칙만 강조해서 밀어붙이지 말고 좀 잘 상의해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좀 가지고 와라. 더군다나 나는 지금 권한 대행인데 너희가 좀 합의를 해가지고 와야지 내가 마음 편히 통과시키지 않겠니? 라고 얘기한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한덕수 대통령이 보인 저 모습이, 한덕수 대행. 네,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보여주신 저 모습이 저는 진정한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좀 경청하는 신용, 말을 듣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뭐예요? 사실은 국회 독재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야, 우리가 다시 특검법이랑 헌법재판소 재판관 보낼 테니까 재판관 임명하고 그다음 특검법 통과시켜. 거부권 행사하지 마. 며칠 24일까지 다 정해줬잖아요. 날짜까지 정해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했는데 한덕수가 감히 권한대행인 주제에 우리 말을 무시하고 잘 협의해보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리고 협의를 해보라고 하는 얘기는 24일날 지금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너 한번 맛 좀 볼래? 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탄핵 관련해서 방조범으로 국회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방조범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야, 너 날려줄게. 우리 국회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민주당 무서운 거 보여줄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 개시 선언인 거죠. 네, 여러분 지금요. 마음에 안 들면 탄핵 외치고 있는데요. 그뿐이 아닙니다. 10분 뉴스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 등 내란 선동 혐의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요. 장관뿐만 아니라 무슨 별들, 장성들도 다 줄줄이 기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노동부 장관 왜 고발됐습니까? 아니 지금 내란과 관련돼서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한 사람들을 전부 다 내란 선동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란이 진행되는 상황이래요. 지금 왜 내란이 진행되는 상황이죠? 내란이 어디 있어요? 계엄이 끝났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계엄을 말하는 것은 계엄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무슨 내란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뭐냐면 민주당은요.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는 유령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도 내란은 진행 중이다라는 전제하에서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란 선동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부터 고발을 했죠. 그렇죠? 유력한 우리의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인 김문수 장관부터 고발을 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분노할 뉴스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개업날 김건희 성형외과 방문 주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이신 석동현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때 재미본 수법 유언비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거 꼭 성형외과 무슨 이런 걸 항상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 그랬잖아라고 하면은 아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나요? 네, 정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그때 나온 거짓 뉴스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당시에 롯데호텔 37층에서 정윤회를 만나서 미래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또 다른 얘기가 뭐가 있었습니까? 롯데호텔에 가서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또 무슨 얘기도 있어요? 그 시간 안에 올림머리 하느라고 2시간 넘게 썼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아니 보세요. 롯데호텔 37층에 가가지고 미래를 하고 거기서 보톡스를 맞고 다시 돌아와서 올림머리 2시간 하고 이러는데 7시간 안에 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7시간 안에 도저히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거기다 다 때려박았어요. 전부 다 때려박았고 온갖 소리들을 다 했는데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성형외과 방문도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카더라라는 얘기예요. 지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격자가 제보를 했대요. 목격자가. 그죠? 자, 비상계엄 선포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대요. 응? 그리고 그 병원은 2022년 7월 달에 대통령 자문의원으로 임명된 사람이래요. 목격자가 제보를 해서 제보의 신빙성을 다 확인을 했대요. 자,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 왜 1시간 전이었을까요? 왜 1시간 전을 만들었겠어요?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와서 대통령실로 가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야죠. 그래서 그 과정에 뭡니까?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또 김 여사가 마지막에 뭔가 관여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일부러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다는 또 그런 어떤 함정을 파놓은 거죠, 지금. 여러분 되게 좀 이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요. 너무 유치해요. 너무 똑같아요. 하는 게 그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게 패턴이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창의력이 없어서예요.